자, 이번에는 홍재남 우리 예비 후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시네요. 진보 교육감 후보 중에는. 네. 자,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유일한 여성 후보로 그리고 제1호로 처음으로 예비 후보 등록한 홍재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에 이제 정근식 후보님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본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알고 있고요. 그 동안에 쭉 살아왔던 이야기,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좀 들려주시죠.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은 많을 것 같아서요.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예. 강원도 산골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네. 딸도 저희가 7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제발 남동생 낳으라고 제이남이에요. 그거구나. 홍재남. 네, 남자인 같죠? 네,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남자처럼 생각할까봐. 여성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서울로 대학을 와서 네. 이제 사실 딸이라서 구박도 좀 받았고요. 어쨌든 제 삶을 열심히 개척해온 그리고 길을 없는 길을 만들어온 교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과학교사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구과학 전공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요. 중학교요? 네네. 그러다 그러면 평교사로 쭉 활동하시다가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네. 거죠? 혁신학교에서 이제 혁신 부장 맡아서 네. 혁신학교 열심히 개척하다가 계속 교육 운동하다가 그 학교에 다시 교장으로 갔거든요. 공모교장으로. 그러면 주로 이제 서울에서만 계속 학교 서울에만 생활을 있었습니다. 네. 오류중학교인가요? 제가 네, 보니까 거기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편 활동을 네. 거기서 하신 거군요. 교장 선생님으로. 그리고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지원국장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네. 서울교육청? 서울 남부교육청. 서울 남부교육청? 네네. 그러시군요. 교육운동, 교육활동 이렇게 오랫동안 좀 해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뭘까요? 저는 뭐 사실 기억에 남는 일은 엄청 많은데 아이들하고도 관계도 많고 네. 그런데 좀 의미가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교장을 할 때 실제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없는 길을. 실제 로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중학교가 학교 앞에요? 학교 주변에 이렇게 통학로를 쫙 만들었거든요. 예. 그 지자체랑 같이 협의해서 예. 통학로가 없어서 주택가에 있는 학교라서 네.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를 근무했던 학교로 다시 교장으로 간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학교 이 부지를 바깥으로 내놨습니다. 화단을 내놔서 네. 왜냐하면 길을 만들 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화단을 내놔서 화단을 아예 마을 길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네, 아이들도 네. 물론이고. 그게 참 혁신학교의 그 원래 취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살린 거네. 네네. 예. 그 더불어서 다 같이 학교라고 해서 네. 청소년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음. 그래서 학교의 일정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방과 후에 모든 학생들이 다 와서 거기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네. 모든 학교 애들이 와서 다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제안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예 정책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4개째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정교조라든가 교원단체 활동도 해보셨습니까? 네, 정교조 조합원이었었고요. 네. 뭐 정교조 조합원 학교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는 뭐 분회장이라든가 네. 네. 그리고 과학교사로서 이제 과학교사 모임 계속하면서 그런 분과 활동을 주로 했고요. 네. 네. 중앙에서 활동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본인의 어떤 교육 철학 한마디로 좀 우리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학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미래 역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네. 미래 역량은 뭐 디지털 잘하는 게 미래 역량이 아니고 미래의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 그런 학생들을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곳이 학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교육 이슈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뭐 딥페이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거는 사실 이제 AIDT 이제 디지털 네. AI 교과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가장 이제 핫한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도 AIDT하고 저는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이 디지털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아예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오는 걸로 규정을 바꿨거든요. 네. 못 쓰게 하다가. 그래서 굉장히 이 디지털을 사용하는 나이, 디지털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청소년들의 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에 네.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AI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어떤 통제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준비가 안 된 이 AIDT 교과서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진짜 그 교과서가 내년부터인가요? 언제부터? 네, 내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과목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 대부분 다 반대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군요. 그 말을 저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야기를 안 들어주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교육 전문가의 관점에서 봐서는 너무 네. 교육을 모르고요. 예. 그리고 너무 학생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막 뭐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하면 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관점, 인간의 어떤 소중함을 보지 않고 네. 경쟁과 경제 논리와 그런 것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 친일 문제도 좀 친일 사관도 좀 심각한 거잖아요. 네, 심각합니다. 네. 친일 사관도 심각해서 네. 아이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과거를 알아야 뭐 잊은 민족 사람에게는 네.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를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네. 역사 현대사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한다. 네. 시험 문제 입시를 굉장히 쉽게 내서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다. 잘 모른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실제 네.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 교사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교육과정 자체가 일단 현대사가 굉장히 적어요.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토론 수업으로 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를 다루면 네.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네. 교사들이 자기의 어떤 자율적으로 모든 교육 과정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금 학교 현장이 굉장히 네.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네. 실제 학교 현장 그 뭐랄까요 제일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그 교사 선생님들은 서희초 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 동안에 쌓았던 그 불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네. 이제 뭐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학부모들은 또 학부모들에 대해 뭐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학교 현장? 학교가 너무 교육 공동체가 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괴롭고 네. 학생들 이제 부모들은 또 부모들대로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인적인 관점에서 네. 많이 하고 있고 교사들은 소신껏 교육을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너무 뭐 하나하나가 다 민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너무 주눅이 들어 있는 거죠. 주눅이 들어 있어서 예. 주눅이 들어 있으니까 계속 눈치를 보고 이걸 해도 되나? 계속 그렇게 해서 교육이 자꾸 위축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네네. 교육감 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또 제가 교장일 때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이제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교육 리더들이 중간 리더들, 뭐 부장교사라든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해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교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 학교가 확 바뀌기도 네, 하고 네, 후퇴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네, 그게. 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네. 기준이나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교장 승진 제도가 네. 굉장히 마일리지 쌓기식이라고 저는 비판하는데 그렇죠. 몇 년 근무하면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따가지고. 점수 따서 교장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거나 뭐 전문직으로 가서 전문직은 이제 장학사 네, 이렇게 예. 거쳐서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승진으로 가기 위한 것이 사실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겨우 승진하고 나면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리더십을 잘 발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교장 제도는 교육청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교육부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교육감이 되고 나면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은 가능한 개진하고 네,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그 조희연 교육감 교육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육감님의 가장 큰 성과는 학교의 그 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를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도 많이 신장이 됐고 교사들도 예전에 관리자한테 말 못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 점이 가장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게 이제 축이 여기 뭐 예전엔 이른 축이 있었던 거죠. 약간 학교가 권위적인 축. 근데 이게 훅 가다 보니까 반대축으로 와서 네. 약간 그런 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부모들도 굉장히 민원인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정반합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반에 있다가 정으로 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점점 진폭을 줄여가서 가운데 쓸 것이다. 아. 네,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출마하셨습니까? 이거 용기가 필요한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게 또 중단됐던 분들도 많이 있고 네. 이게 보궐선거가 자꾸 열리니까 네, 그리고 이게 돈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선거일이 10월 1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고 굉장히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고심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이유 때문에 출마하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학교 현장 교육 전문가가 교사인 거죠. 교사 시대에 교육감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교사도 했고 교장 선생님도 했고 장학관도 했고. 장학관도 네. 했고 그래서 현장을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보다 잘한다. 아, 그런 강점이 있겠네요. 네, 현장도 잘 알고 실물 인력도 있고 제가 행정도 많이 해봤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박사학위도 중간에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교 그래요? 하다가. 네, 그래서 저는 교육정책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네. 교원대학교 네.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다녀서 거기 교육정책과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연구도 네. 많이 했고 저는 두루 교육감직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적임자라고 제가 감히 이제 자임하고 네. 나서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황희석 선배가 저기 얘기하던데 황희석 선배 아십니까? 황희석 선배가 누구실까요? 잘 모르는가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네. 제가 그거 얘기하던데 황희석 선배가 아, 네. 그 홍재남이라고 훌륭한 분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 본인이 그 민주진영에 지금 8분인가가 단일화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네. 후보님들이. 네. 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8분 다. 네. 8분 다 훌륭한데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저는 교육감 자리는 유초 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수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초 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서울교육호라는 유초 중등 교육호를 끌고 갈 사람인데 네. 이 유초 중등 교육 과정은 사실 바다로 치면은 이 선장으로 치면은 바다의 표면은 유초 중등 이렇게 학교가 쭉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바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배를 잘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관점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저는 연구자니까 관점도 다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알고 여러 네. 가지 장점이 갖고 계신데 지금 어쨌든 단일 후보가 되셔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명도가 있거나 네. 흔히 말하는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무슨 밀어주는 조직이 좀 세거나 뭐 몇 가지 이제 네. 요인이 있어야 이게 통과를 할 네. 텐데 보관은 뭡니까? 이 단일화 경선에 내가 딱 통과시킬 통과할 보관. 저는 돌풍을 일으키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길을 만들어 왔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네. 교육 현장 전문가이고 또 행정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연구자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 유일한 후보가 저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가장 빵빵하다 네. 한마디로. 네. 아 그렇군요. 진보 교육감 단일화 과정이 지금 약간 네. 교착 국면으로 들었는데 뭐 조만간 타결이 됩니까? 어떻게? 네. 저희 내일까지 제가 이제 지금 저희 후보자 간사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가장 네. 젊어서 그래요? 맡고 네. 있는데 네. 내일까지는 타결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도 대리인들이 예. 토론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내일 정도면 네. 뭐 그래도 이제 타결됐다 이런 희소식이 들릴 수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26일인가? 뭐 후보 등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달.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 후보가 빨리 결정이 돼야 할 텐데. 네. 그렇군요. 그 최근에 이제 광노현 전 교육감 네. 출마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다 나오시는 것이 네.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언론에도 누차 얘기했거든요. 네. 네. 이유는 뭡니까? 저 교육감님 굉장히 존경하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억울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신데 지금 나오셔서 교육 의제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이번 선거야말로 딱 이 선거밖에 없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서울에서는. 네. 그래서 교육 의제가 그나마 굉장히 풍부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이런 호재인데 그러니까 정책 선거가 돼야 하는데. 네네 교육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데 아. 그러지 않고 옛날에 그 지나간 일을 억울하시겠지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서 완전히 그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저는 교육감님께서 좀 훌륭한 교육 멘토로 남아주시기를 바랬는데 네.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뭡니까? 한두 가지만 딱 소개한다면. 아 저요? 예. 저는 일단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이 그리고 교사들이겠죠.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을 진짜 소신껏 펼칠 수 있는 학생들도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그 지금 정책 발표를 좀 하셨나요? 출마해변에 네, 그런 출마해변에. 내용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홍제남을 좀 관심 있어서 찾아보려면 네. 어디를 가보면 있습니까? 내용이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블로그라든가 뭐가 네. 있습니까? 유튜브도 이제 얼마 전에 만들었고요. 예. 블로그도 거기다 유튜브는 그럼 홍제남 TV인가요? 네, 홍재남 TV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봐야 블로그도 홍재남 치면은 아, 사실 블로그도? 네, 제 이름 치면은 많이 뜹니다. 홍재남 어. 블로그 치면 뜨고 네. 또 제가 교장할 때랑 뭐 많은 이제 일들을 해서 음. 그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저 유명한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김무성. 네. 예, 저희 그 방송에 나오셨고 저도 네. 잘 아는 분입니다. 네. 의성이가 대학교 때부터 연극반 친구였거든요. 연극하셨어요? 네, 연극반이었어요. 오, 그렇구나. 의성이가 지지 영상을 찍어줬는데 네. 거기서 저를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홍재람이가 연극은 잘 못했습니다. 연기는 잘 못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교사하고 있고 의성이 연기 잘했거든요. 지금 앞에 저 참관하시는 분들은 뭐 제자들인가요? 아니 저희 선거 사무원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난 또 제자들이 왔나 싶어갖고. 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서울 여기 시민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지지 호소의 말씀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이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교사들도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고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만 아직도 교사 출신 교육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처럼 역량 있는 교사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제가 2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교육을 이해하고 있고 네. 현재 정책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이런 역량 있는 교사들이 나와서 현장을 촘촘하게 좀 가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의성 그 배우가 저희 후원회장을 맡아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맡아줘서 후원에 오늘 이제 등록해가지고 후원 계좌도 열렸습니다. 거기 정치 후원 뭐 띄워놨네요. 아 그랬나요? 네, 농협 302-465-3199-31.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부는 이제 정치 현안, 언론 현안까지 놓고 네 분이 토크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2부, 3부는 서울교육감 선거에 도전하시는 진보교육감 후보들 정근식 후보님 그리고 홍재남 후보님 연이어서 만나뵙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서초동 카페 진행합니다. 오창석, 신유진, 이현주 세 분 나오는 서초동 카페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비화 그땐 왜 또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모두가 오늘 벌어진 현안만 얘기해. 시국지간 대한민국 정치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3사 공동방송이잖아요. 3사 공동. 3사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 최강욱 TV, 박시현 TV.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MBC 기자들이 방송을 하다가 얼굴색이 바뀌어요.
대선을 지고 나서 뼈저린 반성을 합니다. 그때 후일담으로 이제 급대섭이 본인에게 안철수가 전화가 와서 네. 전에 사실 유승민이 2014년 말에 양정철이 처음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캐비넷 문건이 발견이 되죠. 이 십상시 문건이 조선 동아로 갔는데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촛불 집회 참여를 안 했어요.